왜 자꾸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왜 주변에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는 걸까? 항상 나는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하며 다가오지만 정작 뒤돌아보면 내가 더 힘들고 마음만 상한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 혹은 피해자인 척하지만 결국엔 나를 이용하고 손해를 입힌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태도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활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금부터 교활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첫 번째, 책임 회피와 남 탓.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빠져나가려는 것이 특징이다. 한 예로,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나는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아서라거나 처음부터 내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라고 말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비슷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내가 확인했어야지라며 나를 탓한다. 내가 반대한 거였잖아. 너희가 강행해서 그런 거지라며 마치 본인은 피해자인 척하기도 한다. 가정에서도 비슷하다. 배우자가 말다툼 중에 내가 하자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내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라며 자신은 항상 옳다는 듯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직장에서는 이메일이나 메모로 작업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정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화를 메모하거나 제3자를 중재자로 두어라. 이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히 논의하면 이들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이들은 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최우선이다. 가족 모임에서 자신은 가장 비싼 음식을 고르면서 정작 계산할 때는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라며 빠지는 친척을 떠올려 보라. 직장에서는 다른 동료가 준비한 자료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며 발표하는 상사나 동료도 있다. 팀원들이 힘들게 준비한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내가 팀을 이끌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작 본인은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말이다. 회식 자리에서 매번 다음에 내가 낼게라고 말하면서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동료도 비슷하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건 당신이 맡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희생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라. 세 번째, 타인의 약점을 이용.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능숙하다. 이들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적으로 들먹이며 상대를 위축시키고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든다. 그 예로 가족 모임에서 아직도 집 못 샀다며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예전에 그 실수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기억나지? 라고 비꼬거나 과거를 들먹이는 친척. 직장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실수를 했으니 이번에도 제대로 못할 거야. 너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하잖아. 이번에도 틀릴 것 같아라며 동료를 깎아내리는 동료나 상사를 떠올려 보라.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태도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끝났다.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며 더 이상의 언급을 허용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것도 고려하라. 이런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겉으로는 착한 척, 뒤로는 험담. 겉으로는 친절하게 행동하면서도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칭찬하면서도 뒤에서는 근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며 흉을 본다. 비슷하게 가족 모임에서 내 동생이 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하던데라며 갈등을 유도하는 한 친척도 떠오른다. 회사에서는 팀장이 너한테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라고 슬쩍 험담을 흘리며 불안을 조성하는 동료가 있겠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동료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린다. 따라서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진행하라. 이런 사람과는 사적인 대화를 줄이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그들의 험담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 다섯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 교활한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신의 무기로 삼는다. 처음에는 신뢰를 얻기 위해 진실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건 내가 완벽히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면 엉성하거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또 다른 거짓말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그건 내가 다 준비했어라고 했지만 실상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맡긴 사례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로 이어지고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속임수를 지속적으로 계획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항상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직장에서는 작업 기록이나 이메일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정에서는 명확한 질문으로 진위를 파악하라. 그럼 내가 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같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드러내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 필요하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 번째, 의견 강요와 억지.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 가정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되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깎아내린다. 다른 의견에 대해 그건 틀렸어. 내가 말한 게 맞아라고 단언하며 다른 가족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니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한다. 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면 그건 안 될 거야.
내 방식대로 하자라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들은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억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 의견은 존중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단호히 말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대응하라.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게 논의를 진행하라.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주도하라. 7번째, 냉담하고 비인간적. 교활한 사람들은 연민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축하할 일이 있어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며 찬물을 끼얹는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에도 그 회사 별로 좋지 않다며 축하할 일이 아니야라며 기쁨을 깎아내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며 매정하고 무관심하게 대한다. 이들의 냉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그들의 냉소적인 태도에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라.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라.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8번째,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김. 교활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은 안전한 위치에 머물기를 선호한다. 이들은 누가 그러던데 라며 소문을 흘리거나 험담을 통해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회사에서 팀장이 내가 그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하더라. 팀장이 너 때문에 요즘 힘들다고 했어라고 말하며 동료 간의 갈등을 유도하거나 험담을 흘리는 경우다. 가정에서는 내 동생이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하더라. 내 동생이 너한테 불만이 많다더라라며 은근히 불화를 조장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운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 역시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대화는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켜 공정하게 진행하라.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9번째,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철저히 계획적으로 행동한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위치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책임을 떠넘긴다. 프로젝트에서 자신은 부담이 적은 일을 맡고 어려운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건 내가 잘 이끌어서 그런 거야라며 공로를 독차지하지만 실패하면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라고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라며 발뺌하는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들과 함께 일하거나 교류할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 필요할 경우 증거를 남겨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라. 10번째, 허세와 과도한 자신감. 이들은 자신을 과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지켜세운다. 내가 다 해봤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 너 그건 몰라.
난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라며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실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을 과도하게 치켜 세우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대할 때는 허세에 속지 말고 그들의 행동과 결과물을 차분히 관찰하라.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냉정하게 평가하며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이들과의 관계를 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을 알고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이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